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저번 시간에 계면연 운세 들어왔죠? 개수 일간 일주별로 했었고, 오늘은 임수 할 겁니다. 막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계면연, 임수일간인데, 임자일주부터. 이게 물론 일주별로 하니까 조금 더 보기에는 낫긴 하지만 특히 임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원국의 상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수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어떻게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나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공부해 보시고, 안 되면 가까운 데 가서 좀 상담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자일주 계민년에는 이렇게 보면,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 제왕지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제왕지에 앉아 있는 임자일주는 우리가 대표적인 양인일주입니다. 양인일주. 양인사를 갖고 있는 일주고, 또 임자기 때문에 간여지동, 천지가 똑같다 해서 간여지동 일주라고 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 경쟁하기를 좋아하고, 또는 물러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강한 성격 탓에. 그런 반면에 또 욱하고 급한 성격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임자라고 하는 것은 좀 넓다, 크다, 깊다, 뭐 이런 물의 형상이라서 우리가 바다나 호수의 모습으로 보기도 한데요. 수생목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 조토로서 제방이 잘 된다면 능력이 특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임수는. 그래서 목이나 톡의 관계를 봐야 되고, 양인의 특성은 이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괴팍할 수도 있고요. 좀 다혈질적일 수도 있어요. 성격 자체가. 하지만 이런 것들도 사주는 양면성의 경우를 좋고 나쁨을 같이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의료업에 종사를 한다든지 활인 쪽에 가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기운을 쓰면서 살아가면 크게 발복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임자일주는 계묘연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봐드릴 수는 없고, 특징적인 것만 딱 봐드릴 거거든요. 자, 임자 할 것 없이 임수일간은 어찌됐든 간에 겁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의 기운이 들어왔다는 거. 겁재가 들어왔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됩니까? 군겁쟁제가 되나 안 되나를 봐야 되죠. 자, 천간은 겁재로 들어왔고, 지지는 뭐가 돼요? 이게 자묘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형사된다. 자묘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구나 형제, 동료 뭐 이런 분들, 주위 사람들하고 분쟁이나 송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일단은 겁재가 들어서 겁재의 정제 기운이 강하고, 거기에다 현실적으로 일어난 지지는 형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묘목 같은 경우는 수기가 강하기 때문에 응결이 되죠. 수목 응결되니까 힘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 목에 대한 그 오행에 문제가 올 수 있죠. 뭐 간이나 두통이나 신경성이나 뭐 이쪽으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임수한테 묘목은 상관이 되잖아요. 상관이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 상관이 그냥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상관이 들어와서 형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지하고. 상관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되죠. 상관은 정관을 극하는 게 목적인데, 내 일지, 그러니까 나의 관성인 자리 아니면 배우자 자리 일지와 형살이 되니까 우선적으로 배우자의 관계에서 갈등,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런데 아니면 기본적으로 관제, 홍사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뭐 이게 여명사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상관이 와서 형살이 돼버리면 부인과 질환 이런데 그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식신상관이 형충이 되거나 여명 같으면 이렇게 형사를 맞거나 하면 그런 쪽에 비뇨기나 산부인과 쪽에 뭐 문제가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쓰시고, 자묘형은 다른 것들과 다르니까 왕지와 왕지잖아요. 그죠?
같은 왕지끼리 형살이라서 해일이 크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해일이.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모두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왕지다 보니까 양보나 배려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요.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스스로 절제를 못하는 거는 겁니다. 내 성격에, 내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돼서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항상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수성하는 그런 기운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당연하게 천간에 겁지니까 정제가 들어오니까 정제를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위에는 내 친구고 형제고 뭐 동료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호시탐탐 내 재성을 건드리려고 뺏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저는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원곡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재성을 뺏길 수 있는 시기니까 잘 보호하는 게 좋습니다. 양인이라서 임자는 양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에서 내가 정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경쟁에서 다투어서 쉽게 뒤지지는 않거든요. 쉽게 물러서지는 않아요. 강해서.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급제인 계묘, 개수 또한 묘목이라는 장생 위에 앉아 있잖아요. 장생지. 그러니까 이 힘이 비등비등하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정제가 일어나면 내가 뺏고 뺏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입는 상처도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계묘년에는 금전거래 하지 말아야 되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 없어야 됩니다. 임자일주. 자, 그리고 다음 이민. 자, 이민일주를 만약에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민은 지혜 더하기 지혜입니다. 현명한 일주란 말이에요. 지혜롭단 말이에요. 이 임수 자체, 수기 자체를 지혜를 뜻하기도 하고 임목이 있기 때문에 수생목이 잘 흘러가죠. 그리고 이 임목 자체가 문창성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많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술적 재능이나 그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임수라는 큰 물이 흘러가야 좋은 건데 임목 자체가 있으니까 이 큰 물이라도 아무리 큰 물이라도 능히 수로 역할을 해주고 물이 흐르는 물길을 만들어주고 또 역마성이기 때문에 좀 활발하고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아니면 또 많이 다니는 직업을 가진다거나 또 부지런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민일주는 계묘의 특징이 뭡니까? 급제가 들어온 거는 어차피 이 정제를 조심해야 되는 건 맞고 요걸 봐야 되죠. 지지의 기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건 지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계묘년에는 급제도 추출해서 조심해야 되지만 임목과 묘목의 기운, 그러니까 이게 방합이죠. 뭐 진토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방합으로 보자고요. 합이 되는 겁니다. 목방으로 합국이 된다. 그래서 식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수생목이. 방합이라고 하는 거는 임묘 방합이라고 하는 거는 해가 떠오르고 따뜻한 봄을 상징하고 동방, 동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방합은 생동감, 활력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일지가 방합이 된다고 한다면은 내 에너지, 내 활력소가 생긴다는 뜻이 되고 계묘년에 임수에 또 강한 수기가 있기 때문에 개수도 있으니까 더 클 거 아닙니까? 이 수기가 잘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로의 역할, 통로의 역할을 능히 해줄 수 있으니까 아주 기쁘죠. 임목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임목 때문에. 또 거기도 또 합국도 하고. 그래서 이민일주는 계묘년에 어떤 희망과 꿈을 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지금 만약에 상황이 내가 힘들고 좀 버겁다면은 이 계묘년을 기점으로 해서 활력을 찾을 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방합은 비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방합 자체가 목방이든 화방이든 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족 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통상적인 이론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식상국으로 방합이 구성이 되면 모군으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 사주에서 모군이 나한테 기운이라면
내가 하고 있던 일에 탄력도 받고 사업체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번영도 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내 사주에 이것들이 안 좋은 형운이다, 만약에 목국이, 그러면은 내가 좀 바쁘게 살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에 대한 성과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면 문제가 되고 또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식상이 과해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목국이 많다고 하면 식상이 과해지면 관을 극하기 때문에 배우자 사이를 좀 조심해야 되고, 갈등, 관제 이런 걸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계민운에 방합이 돼서 운이 좋다 하더라도 너무 과신하시면 안 되고, 내가 가진 역량 안에서 행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임목의 묘목은 신사로 년살이 되잖아요. 년살, 도화살. 그래서 처녀 총각들 연애하기에는 아주 좋은 운이고, 또 나를 알리는데도 좋게 작용합니다. 도화는 지금의 현대사회 도화는 좋게 작용해요. 하지만 내가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직업이나 뭐 미혼들, 연애를 해야 되는 미혼들은 잘 하려면 하늘을 보내면 좋겠지만, 이 도화가 들어와서 내가 신약하거나 이 도화를 못 이겨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유흥에 빠지거나 음주 가무를 즐길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탈제가 되겠죠. 그래서 도화가 운이 들어올 때는 연애, 이성 이런 운에서는 괜찮겠지만, 내가 뭐 강단에 선다거나 학원 수강생들을 모집한다거나 아니면 뭐 식당 운영한다거나 이러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주색잡기로 빠져버리면 크게 탈제된다. 그래서 유념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임진. 임진일주도 뭐 임묘진으로 가니까 방합으로 봐도 되죠. 자, 일단 임진은 괴강살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임진, 임술,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이 괴강살 일주잖아. 고집, 자존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기분파가 많습니다. 이게 물상으로 보면 영이 승천하는 물상이잖아요. 아니면 이무기 때, 요럴 때 모습이라서 이 미모가 출중합니다. 그러니까 미남도 많고 미녀도 많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임진의 특성상 자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속도 깊고 겉으로 보기에는 냉정해 보여도 정이 많습니다. 괴강은 타고난 운명 자체가 가구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본인이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막내인데 막내가 집안을 일으킨다든지, 내가 집에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 여자 입장에서 남편은 놀고 내가 집을 일으켜야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진은 신자진의 고지이기 때문에 자고가 되죠. 임수의 수의 고장, 자고가 됩니다. 자신의 고지에 앉아 있어갖고, 특히 임진일주는 심리적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내면의 중심, 안정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진토도 목국과 방합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합은 해가 뜨고 뭐 날씨가 따뜻해지고 온기가 있고, 또 방향은 동방을 의미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가 활동력이 커지는 거고 내가 활력소가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일지가 방합이 된다는 것은 내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시기가 되거든요. 특히 이럴 때는 겁제의 기운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방합에 대해서 목국이 이루어지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임수에 강한 수기, 많은 물기가 잘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로 역할이 되니까 참 기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고 자신의 고장지에 앉아있고 계면에 겁재가 들어올 때는 이 수의 고장에 뭐가 빠집니까? 신자님, 수가 빠지죠. 임묘를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빠질 수도 있고 내 상대방의 경쟁자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내 상대방이 아니면 내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좋게 해석을 하면, 내가 직장인인데 승진운이 있다. 그럼 내 경쟁자가 빠져서 힘이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좋게 작용을 한다면 직장에서 승진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험생이라면, 아니 문서원이라면 조금은 유리할 수 있죠. 근데 그 경우는 내 뿌리가 튼실해야 돼요. 내 뿌리가. 임수의 뿌리가 원국에. 그러면, 내가 능히 이렇게 이 고장지에 내가 겁재의 힘을 빼는데 쓸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거 뭐 형이나 충이 돼야지 계고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통상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일지에 또 특징이 임진 같으면 일지에 이거 화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일지뿐만 아니고 모든 일주들이 일지 화계를 갖고 있으면 삶이 평탄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계묘년에는 이제 방합으로 기운으로 활동력이 강해지는 시기니까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계묘년 임진의 묘목은 뭐예요? 묵해살. 육해살은 애군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물론 애군으로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몸에 상해 같은 걸 입을 수 있는 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살이라 하면 신은 뭐냐면 길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길신과 형신을 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로 작용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육해살은 오히려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병이 있었다면 병이 치유될 수 있는 시기가 육해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지레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 육해살이 있을 때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자존심을 좀 낮추고 감사하게 고맙게 좀 받아들이고 나 또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남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제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내밀거나 봉사를 하시면 육해살은 오히려 나한테 좋은 좋은 기운으로 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이모일주. 자, 일지재성이죠. 일지재성, 정제 깔고 있기 때문에 재관, 오병기정이 있잖아요. 수국화, 화생토, 이 재관을 깔고 있잖아. 지장간에. 그걸 지장간에 재관을 두고 있는 거를 뭐냐 하면 재관 쌍미, 뭐 농마동향, 뭐 재관 독립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재관 쌍미의 해석은 이제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총각 득자 이래 봅니다. 재와 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총각이 자식을 먼저 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대체적으로 뭐냐 이 재관 쌍미의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성과 간성을 같이 갖고 같이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크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오중에 정화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안명함을 하죠. 오중 정화하고 정림합하고 이렇게 안명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화의 기운이 재성의 에너지로 인해서 안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성 안에서. 그러면 이럴 때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주색 잡기에 좀 빠질 수 있다. 주색을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도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녀 모두 공이 인기가 좀 많습니다. 이모일주는 특히. 그래서 이럴 때는 유흥에 좀 빠지기 쉽다. 파살로 깨져버리니까. 오묘파의 관계를 봐야 되잖아요. 파살. 오묘파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우선 이게 도화끼리의 파살이거든요. 요렇게 파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깨트릴 팔자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이렇게인가? 깨트릴 팔자니까 깨어진다는 거예요. 깨어지는 의미가 두고 있죠. 아니면 일이 진행이 안 된다, 무너진다. 여러 가지로 통변이 되는데 일단 일지가 파살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통변 중에 주거지나 직업의 이동으로 보기도 하고요. 당연히 배우자의 불화도 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오화와 묘목의 도화거든요. 도화끼리의 충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한다거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데 결과는 좋지 않다. 즐기다가는. 만약에 처녀총각이면 내가 파살일 때 오히려 인연이 생깁니다. 연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성과의 불화, 마찰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고 크게 다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 항상 이성의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고 뭐 때문에 그래요? 내 고집, 서로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근데 나는 이거 사주 공부를 하니까 이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꼭 이성 문제만 아니더라도, 연애운 아니더라도. 근데 상대방은 몰라요. 자신이 고집을 꺾어야 되는지. 그럼 누가 꺾어야 돼요? 내가 꺾어야 된다고. 내가 내 고집을. 결국은 이 겁재와의 파살이니까 겁재와의 충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많이 심화될 것인데, 이 겁재들과의 어울림 좋지 않다. 친구들하고 같이 달리든지, 여러 사람과 의기투합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묘목 또한 오화를 목생화를 해야 되는데 묘목은 지금 목생하기에는 수기의 기운이 너무 세서 무리잖아요. 내가 목생화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묘목은. 신목이라서 연기만 가득해지거든요. 그래서 분쟁, 분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성이든 재물이든. 이 왕지의 그 충이나 파살은 아무래도 다른 것들보다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면 내가 입는 타격은 더욱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아니면 또 언행을 함에 있어서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 자, 임신일주는 일지장생, 신자지니까 장생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 청백직수라고 얘기합니다. 청백직수, 깨끗한 물이라고. 이 수는 뭘 뜻합니까? 지혜를 상징하죠. 또 돈을 상징합니다. 재물. 수는 사주에 수기가 없으면 재물이 없는 것과 같이 봐요. 수도 되고 지혜도 되고 재물도 되는데 재물 그런 덕이 있는 일주다. 장생지를 갖다가 일지에 두면 생활력이 강하거나 아니면 내 배우자와 생활력이 강하거나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일지가 편인이기 때문에 철학이나 심리, 종교 뭐 이런 쪽에 우리가 정적인 공부, 내면의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학문서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항상 임수는 무슨 일주든지 간에 개수의 겁재를 봐야 돼. 이 금생수를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내가 신강한 확률이 높죠. 사주 원국에 봐야 되지만 일단은 인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신강한 확률이 높죠. 근데 신강한데 겁재가 들어오니까 이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경쟁이 심화되는 거거든요. 경쟁이. 군겁쟁제가 된다. 더 심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나의 장생의 기운에 내가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도 어찌 보면 쟁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이다. 같은 장생인데 왜? 나는 양간이라서 조금 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임신일주는 상관의 묘목으로 상하 판단을 한다든지 흐름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요 신금과 묘목의 관계를 봐야 되죠. 신금과 묘목은 묘신, 귀문, 원진 되잖아요. 그래서 예술계 쪽에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을 계면에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표현하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묘신, 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귀문, 원진 같이 갖고 있죠. 자, 묘신 요 현침이 강해요. 현침. 귀문, 원진이 현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막 독서를 한다든지,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는 거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문 원진이 공통점은 뭐냐면 한 가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뭘로 봅니까? 특히 귀문 같은 경우는 중독, 원진 같은 경우는 집착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성적인 것들에 빠져버려도 중독이 되는 거고, 도박이나 알코올에 빠져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커질 수 있죠. 원진 기문은 중독이나 집착이 심화된다,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신중에 경금이 있잖아요. 신중에 경금이 있잖아. 그러니까 묘중에 을목이 있잖아요. 묘중에. 을경합을 하는 거예요. 암합을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문이 들어올 때, 여자 문제나 남자 문제로 골치가 아파지면 일이 좀 커집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이 집착하고 집중하고 중독되고 파고드는 성향을 갖다가 어디에 쓰면 좋은 걸 알면 되죠. 그죠? 그러면 훨씬 유리하게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내가 활인의 종사를 한다든지, 또는 내 글을 쓰는 작가라든지 예술인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공들여서 완성하고 결과물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성과를 거두고 이런 것들을 하는 직업군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음악을 하는 뭐 작곡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술의 계 쪽에서는 이런 원진 기문이 있으면 오히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답니다. 이게. 근데 이 원진 기문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은 어떻게 돼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화되겠죠. 그리고 내가 거기 휘둘리게 되잖아. 우울증 같은 것도, 공황장애 같은 것도 쉽게 빠질 수 있으니까 감정 기복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없을 사주가 된다면. 그리고 나를 다스리고 헤어나오지 못할 환경을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되죠. 뭐 매일 저는 술을 먹는 습관을 들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습관을 아예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귀문 원진은 더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술. 자, 임술, 백호, 괴강. 아주 심각하죠. 아주 강한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임수는 유해 보이는데, 드러나지 않는 내가 야심, 감춰진 본능, 성격,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임술 일주가. 백호 개강의 공통점은 뭐냐면 풍파가 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임술 일주는 특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임술 일주는 그 고난과 풍파를 겪으면서 성장해서 큰 그릇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직위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술토는 임수의 재성의 고장지죠. 재고죠, 재고. 저의 고장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물의 창고를 갖고 있어요. 곡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창고라는 말보다 곡간이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도 많고 또 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메마른 토, 이 조토로 제방 역할을 잘 하니까 돈도 잘 모으고 또 숨겨놓은 재물이 많을 수 있다. 대체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수가 개수라는 겁재를 봐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급쟁제가 돼서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위에서 몇 번 말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임술일지 술토와 묘목의 관계를 잘 봐야 되죠. 근데 여기서 짚고 가야 되는 거는 묘술합이에요. 묘술합. 자, 묘술합에서 화로 변한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묘술합화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문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묘술합은 안 된다, 합화되기는 무리다, 이렇게 봐요. 묘술합은 되는데 화로 변하는 경우는 한정적입니다. 몇 가지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임수도 떴고 개수도 떴고 이렇게 수기가 많을 때는 화가 더 안 됩니다. 제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화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묘술의 그 관계는 묘중의 간목 있죠. 그 다음에 이 묘중의 간목이 목국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을 하냐. 목국토를 해서 술토를 극해야 되는데 극하는 사이인데, 술 중에 신금이 또 묘목을 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하는 사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을 한다 이런 이론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가 맞다 안 맞다의 개념보다는 이 사주에 묘유술이 있으면 철새계금이라고 해서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 활이나 뭐 명리나 역학이나 뭐 의사나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두자만 해서도 철새계금의 기운이 있습니다. 원국에 있으면 좋지요. 근데 어디서 들어와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활인이나 의료 쪽에 관심을 두시는 것도 좋고, 이 묘목은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 태양의 기세가 나오기 전에 바로 모습이고, 이 술토 같은 경우는 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해가 저물 때, 석양이 질 때, 그럴 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묘술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새벽에서 저녁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묘술 합이 된다는 거는 내가 조급해진다는 겁니다. 성급해지는 거. 그러니까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주지 않고 남은 사랑해 주길 바라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노력을 다하지 않고 결과만 잘 나오길 바라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결과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본인이 알아두시면 좋고, 묘술의 합은 화로 볼 것이 아니고요. 묘목의 힘이 약화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약하지만 목의 기운이 필요한 임술이라면 묘목이 이제 합을 해서 힘을 못 쓰니까 식상에 문제가 생기고 변화가 오는 거죠. 식상은 아시다시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재주, 재능 같은 것들이 내가 활동하려면 잠시 정체될 수 있다. 뭔가 방해 요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뭘 시작한다면은 결과만을 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를 착실히 하는 한 해가 되면 임술을 주는 좋습니다. 그게 연애가 됐든지 직업이 됐든지 뭐 자격증 공부가 됐든지 준비를 꼼꼼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임수 일주별로 했으면 다음 시간에는 신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좀 남긴 했지만 개묘년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